돈의 출처 및 성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말이 다 달라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수사비다. 또 법무부 일각에서는 아니다, 경료비다. 똑같은 돈 봉투인데 한쪽은 수사비고 한쪽은 경료비다. 야식비입니까 진짜? 저희가 검찰 내부와 법무부 내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입니다. 중앙지검에서는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지원하느라 검찰국이 가장 고생을 해서 후배들에게 그 경력금 주는 차원이었습니다. 1인당 70에서 100만 원씩 경력금 줬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준 돈이고 우리 과거부터 종종 줬는데요. 문제 없는데요. 그 수사비입니다. 일단 서로 말이 다르죠. 그리고요,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장검사 해봐서 아는데,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일선 검사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 특히 검찰 인사 담당자들에게 돈을 준 것은 김영란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방금 김광덕 부장께서 짚어주신 부분이죠. 그리고요,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요, 안 국장이 건넨 돈 봉투도 나의 내사가 무사히 끝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도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 특수활동비인지 아니면 이제 이것들이 개인 돈에서 나온 것인지 아직 출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드리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비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기관장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태근 국장이 이 돈봉투를 마련했는데, 돈봉투를 마련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전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미리 받아놨던 돈에서 이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특별히 이 회식 자리를 위해서 더 돈을 달라고 해서 더 끌어다 쓴 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 주체도 약간 다르게 볼 여지도 좀 있고요. 경력금이냐 또는 뭐 수사 지원비냐, 이런 성격도 약간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제상 직위가 법무부의 간부는 아무래도 검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김영란법 위반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거기에 아까 잠깐 나왔던 부장판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이 사건은 정말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돌직구쇼에 나와가지고 검찰 비판을 몇 번 하니까 일선 검찰에서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검찰에서? 네. 예. 김재 변호사가 이렇게 검사에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변호사인지 몰랐다. 예. 그러면서 전화를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맞는 말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뭐 만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뭐 일선에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 수행을 다하는 그런 이제 검찰 친구들을 한 번에 다 나쁜 놈으로 몰아놓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원래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 한쪽에 모이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예. 이제 시대 정신이 그냥 권력을 분산하도록 된 이때가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나 법무부 스스로는 이것이 언제나 있어 왔던 관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개혁돼야 될 부분이고, 또 마침 잘 짚어졌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성효 의원님, 조금 전 부장판사님,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님이 지적한 부분을 전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봉투 성격과 관련해서 부장판사 발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안태근 국장이 나의 내사가 무사히 마친 것과 관련해서 이 돈봉투를 마련한 것,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분 양보를 해서 이영렬 수사본부장이 돈을 준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도, 검찰국장이 수사팀에 한 거는 그러니까 이 경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선배, 좋은 내사 대상이었는데 세게 안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후배들도 챙겨주셔서 제가 감사해서요. 오늘 뭐 후배들이랑 같이 이거 좀 예컨대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 이런 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사와 이런 뭐 예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로비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이 무슨 이유로 다른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한테 돈을 줬을까 하는 것은 내가 일단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일단 일단락이 됐잖아요. 예. 일단락이 되고 본인은 내사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사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 모든 신문들한테 사설도 썼어요. 수사가 부실하다고. 예. 일단 끝났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볍겠죠.
가볍고 그냥 넘어가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하시는 이 봉투도 미리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성격의 돈으로 마련해야 될 건지. 그래서 좀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로비를 어떻게 보면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걸로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인이 내사를 해야 된다 또는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던 사람이라서 더욱더 좀 그런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감찰 이제 대상에 들어갔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사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그럼요, 수사해야죠. 예, 사표를 받으면 날 때 사표를 이제 일단 홀딩을 하고 수사를 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돈의 성격이 드러나면은 과연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의 차원인가가 드러난 거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자 검찰 일각에서 이상하다. 요즘은 다 계좌이체로 주는데 왜 흰색 봉투로 예전처럼 촌스럽게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도 문제입니다. 아셨죠? 세 번째 뉴스입니다.